안녕하세요. 코이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에코입니다. 6월의 만화카드 주제는 하와이 4대 신 중에 나는 어느 신과 가장 비슷한 성향을 가졌을까입니다. 잠시 후에 화면에 보여드릴 4장의 카드 중에 마음이 가는 카드 한 장을 고르시거나 그 뒤에 공개해드릴 1번부터 4번까지의 번호 중에 마음에 드는 번호를 골라서 리딩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잠시 카드를 고르실 시간을 드릴게요. 마음이 가는 카드나 번호를 고르셨다면 이 영상의 타임라인에서 해당하는 번호의 리딩을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는 고대 하와이의 4대 신 중 하나인 쿠입니다. 만화 카드에는 한 장의 카드에 쿠가 정방향, 히나가 역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히나 카드는 따로 단독의 카드가 있고 오늘 리딩해 드릴 카드는 쿠 카드니까 쿠에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이 신의 성향이자 여러분과 닮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 카드는 그런 여러분의 장점, 쿠가 지닌 장점이 되겠죠. 세 번째 카드는 반대로 여러분의 단점, 쿠가 지닌 단점입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볼게요. 원래 이 컵2 카드는 조화롭게 나와 상대방이 가진 것을 나누는 평화로운 합의를 뜻해요. 쿠가 전쟁의 신이라는 자극적인 의미로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쿠는 번성하고 번영하고 성장하고 촉진시키는 농업, 어업, 바다로부터의 풍요와 관련이 깊거든요. 갈등의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이 싸울 가치가 있는지부터 파악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면해라 라는 만화를 전달하는 쿠 카드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기만 했을 때 번영의 기회를 놓친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직면의 상태가 꼭 싸움이 아닌 평화와 휴식을 허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결로 인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 역시 옳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컵2 카드와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조화롭게 마주하고 하나의 레일을 공유하며 밤에 휴식을 취하는 카드의 그림처럼 쿠가 말하는 진정한 갈등과의 직면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갈등 이후에 평화의 시간을 말이죠. 그리고 쿠가 지닌 번영과 번성의 키워드처럼 이 카드 역시 결혼, 화합, 사랑, 계약 등의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쿠가 단순히 전쟁과 싸움의 신만으로 일컬어지기에 너무 아까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니 1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의 성향도 그를 닮아 축소시키고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사랑을 베풀고 널리 번성하게 하는 분이실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을 상대와 나누고 교류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원하시는, 갈등의 상황에서 무조건 물러나지 않고 그리고 부딪혀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화와 배려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는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쿠신을 닮은 여러분의 장점은 말이 곧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소드2입니다. 스마트하고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시는 분이시네요. 적당이라던가 대충이라던가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고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인지 항상 고민하는, 그래서 예민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사실 상처도 잘 받으시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는, 근데 이것이 장점이란 뜻은 그만큼 여러분은 무엇이든 대충 하고 싶지 않고 실수 없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사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이런 분들이 없으면 누가 규범을 따르고 법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살겠어요. 다 무단횡단하고 도둑질하고 타인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만 하고 사는 엉망진창의 사회가 되겠죠. 그럼 단점을 볼까요? 소드 워리어 카드입니다. 이렇게 3장의 카드를 보면 칼이라던가 물이라던가 날카롭고 감정적인 부분이 여러분의 성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냉정하고 날카롭다가도 가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끔 어떤 선택을 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또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성급하고 무모하게 움직여서 후회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다리는 아직 여기 있는데 몸은 이미 100m 밖으로 나가 있는 마음만 급한 전사의 모습이에요. 쿠가 전쟁의 신으로 불리우고 많은 카오나들이 그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이렇게 앞뒤 따지지 않고 덤벼드는 태도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단점이기도 하다고 나온 이 카드가 나온 이유가 너무 아는 게 많고 딱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문제없이 잘 될 텐데
다들 너무 답답해 하면서 혼자서만 박차고 나가려는 모습. 다른 이의 의견을 때로는 누를 때도 있고 본인의 결정에만 너무 심취해서 다 끌고 나가려는 성향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사실 여러분이 너무 두뇌 이전이 빨라서 생기는 단점이기도 해요.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매우 지적이고 똑똑하고 날카로운 판단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쿠의 성향을 지닌 여러분들에게 쿠의 만화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대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원치 않는 결과를 떠올리기보다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결과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길 원하는 결과는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일어나길 바라는 결과에 정신을 집중하면 이미 여러분은 평화로운 합의의 절반은 이루신 거예요. 1번 쿠신을 뽑으신 여러분, 용기 있고 대범하고 조화와 평화를 사랑하는 자세로 여러분이 지닌 지식, 경험을 대장부 같은 에너지로 널리 세상에 뿌려주시길 바랄게요.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 에코타로 채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카드는 고대 하와이의 4대 신 중 하나인 카네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이 신의 성향이자 여러분과 닮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 카드는 그런 여러분의 장점, 카네가 지닌 장점이 되겠죠. 세 번째 카드는 반대로 여러분의 단점, 카네가 지닌 단점입니다. 첫 번째 카드를 볼게요. 카네는 생명의 신이면서 근원인 하와이 4대 신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신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물이잖아요. 섬을 여행하던 카네가 들고 있던 막대기로 바위틈을 찌르는 곳마다 물이 뿜어져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카네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 회복, 재생을 뜻하기도 해요. 그런 카네의 또 다른 성향으로 이 라바스톤 4번 카드가 뽑혔는데요. 하와이의 4대 신 중에 다른 신들은 나무를 깎은 조형물로 표현한 반면 카네만 돌을 깎아 세워놓은 것도 흥미롭죠. 카네가 물과 흙, 침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는 이 카드는 소유와 집착을 뜻해요. 그리고 수비학에서 4라는 숫자는 최초의 완성을 뜻하기도 하죠. 그렇듯이 카네는 생명을 창조하는 물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그 물과 흙을 엮어 창조물을 만드는 일까지도 맡아 했던 신이에요. 스톤, 이 펜타클 4번의 완성의 의미처럼 카네는 새로운 날의 새벽,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삶에 가져다 주었어요. 이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 성향도 아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것을 단지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해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끈기와 인내의 힘을 지닌 분으로 보이세요. 카네는 창조와 갱신의 에너지를 지닌 신이었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 성향을 가진 분이신 거죠. 이런 분이시라면 사실 일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모자람이 없는 어떤 프로젝트도 의심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힘을 지니셨어요. 장점을 볼까요? 이런 분의 장점이라면 은둔자 카드,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고 인내와 끈기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쉽게 흔들리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는 굳은 바위처럼 단단한 분이세요. 보통 이런 분들 중에 학자나 연구직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공부하셔서 결실을 이루는 분들, 예전 같으면 고시 합격생들 혹은 문학가, 종교적으로는 구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 의사나 교수들도 이런 카드가 많이 나오시는데 쉽게 지치지 않고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오랜 경험을 토대로 행동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 주변에 계시면 좀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요. 단점을 볼까요? 참 재밌는 게 단점에 매달린 남자가 나왔어요. 카드를 보면 남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이건 남이 억지로 매달아 놓은 게 아니라서 자기 스스로 가서 매달린 거거든요. 스스로 이 상황을 즐기는 약간의 변태스러운 면도 있고 관정의 기질이 다분해요.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마음, 특히 특이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 많아요. 앞서 은둔자의 고집스럽게 한 길만 파고 배움에 몰두하는 장점을 지니신 여러분의 그 모습 뒤에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좀 많이 알아 하고 드러내고 싶은 숨겨진 내면,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 모두 한 가지에 몰두하고 열심히 하고 한번 우물을 파면 지구 반대편까지 파는 끈기와 집중력이에요.
단점도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죠. 이 정도면. 카네의 만화 카드는 여러분께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네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얻기 위해서는 그것의 수면 아래로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정신의 샘 속에 여러분을 깊이 담그고 천천히 떠다니시면서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그것이 구체화되는지를 온몸 가득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작한 혹은 시작하려 하는 그 일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일인지 프레시한 기운을 생성하게 해주는 일인지를 생각해보라 라는 만화를 한번 잘 새겨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카네신을 뽑으신 여러분, 인간은 물 없이 살아갈 수 없죠? 생명의 근원이자 창조의 원천인 물처럼 여러분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은 어디에서든 또 어떤 형태로든 완성되어 그 가치를 빛낼 거예요.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 에코타로 채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카드는 고대 하와이의 4대 신 중 하나인 로노입니다. 이 만화 카드에는 한 장의 카드에 로노가 정방향, 카마푸아가 역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리딩해 드릴 카드는 로노 카드이니까 로노에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이 신의 성향이자 여러분과 닮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 카드는 그런 여러분의 장점, 로노가 지닌 장점이 되겠죠. 세 번째 카드는 반대로 여러분의 단점, 로노가 지닌 단점입니다. 첫 번째 카드를 볼게요. 오랫동안 갈고 닦은 노력의 결실, 이 소드 에이스 카드와 로노의 성향은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서 마치 일부러 뽑은 것처럼 정확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로노의 가장 큰 이름은 수학의 신이면서 하우메아처럼 다산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 소드 에이스 카드 역시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부에게 찾아오는 임신의 소식으로도 리딩을 하거든요. 고대 하와이인들은 추수의 시기가 오면 4개월간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전쟁도 용서하고 사제들은 예배까지 중단하면서 이 추수의 기쁨을 느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추수의 계절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로노가 하와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도 너무 당연하겠죠. 다른 신들처럼 로노도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특히 비구름으로 자주 나타났어요. 비구름은 비를 만들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풍성한 수확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로노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삶을 살아나게 했어요. 로노가 생명을 주는 힘이라고 여겼고요. 로노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의 성향도 보자면 아마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계획을 잘 잡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차근차근 그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그 준비를 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닌 로노처럼 비도 구름도 땅도 모두 비옥하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완벽한 성향을 갖추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심도 강하고 추수의 신이기 때문에 온화함까지 갖춰서 주변에 그 영향을 잘 퍼뜨리고 다니시는 아주 긍정적인 느낌의 분이시라고 여겨져요. 장점을 한번 볼게요. 이런 분들의 장점을 보자면 소드 에이스에 이어 컵 에이스 카드도 결혼 임신을 알려주는 카드들이거든요. 이 이어지는 에너지를 보자면 여러분은 매우 건강하고 온화하고 무엇이든 베풀고 나눠주는 따뜻한 마음이 가장 큰 장점인 분들이시네요. 이런 분들 곁에 있으면 사는 게 아주 풍요로워지죠. 성급하거나 금방 지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다려주고 그런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결실에 깊이 감사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분이세요. 그리고 치유와 평화의 에너지도 강해서 누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하는 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경 써주고 보살펴주고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너무 싫어하고 또 잘 화해시키고 다독여주는 어머니 같은 넓고 깊고 순수한 마음까지 지니시는 분이세요. 사실 이런 분들은 단점을 찾기도 좀 힘든 편인데요. 그래도 단점을 하나 찾아보자면 항상 일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좀처럼 쉬지 못하는 분이세요. 다산의 신, 수학의 신이 그냥 놀고 먹을 수가 있나요? 배짱이가 농사 짓는단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로노는 그냥 집 앞마당에 상추 몇 개 심는 그런 신이 아니고 모든 인간을 먹여 살리는 힘을 가진 신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항상 땅을 돌봐야 하고 하늘을 봐야 하고 또 비를 찾아야 하는 몸이 12개라도 모자라죠.
여러분도 아마 그냥 놀면서 흐리게 두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언제건 뭘 하고 계셔야 하는, 그리고 그 일이 너무 많으신 게 단점인 분들이시죠. 그래서 너무 일에만 몰두하느라 주변 상황을 잘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단점이 여기에 있어요. 혼자서만 다 일을 짊어지고 가시고 나누어도 되는데 자기가 다 하는 게 속이 편하고 그 일에만 집중하느라 가끔 챙겨야 하는 사소한 일들을 지나칠 수도 있어요. 성실하고 무엇이든 잘 해내는 분으로 보이는 이면에는 사실은 힘들고 이 무게를 누구와 나눴으면 하는 마음도 깔려 있다는 것, 그걸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로노의 만화카드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뒤를 따르는 비구름, 무지개, 그리고 폭풍까지도 다 짊어져야 한다. 거기에는 기쁨과 풍요만 있는 게 아니라 헤쳐나가야 할 고난과 고통도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또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주변을 보살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3번 로노를 뽑으신 여러분, 한 사이클이 끝나고 결과물을 받을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만화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노력의 성과를 주변과 공유하면 완성에 필요한 에너지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증폭이 되어서 큰 행운과 풍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수확의 신인 로노처럼 주변과 나누고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기억해 주세요. 3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 에코타로 채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4번 카드는 고대 하와이의 4대 신 중 하나인 카날로아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이 신의 성향이자 여러분과 닮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 카드는 그런 여러분의 장점, 카날로아가 지닌 장점이 되겠죠. 세 번째 카드는 반대로 여러분의 단점, 카날로아가 지닌 단점입니다. 첫 번째 카드를 볼게요. 카날로아는 바다바람, 즉 해풍의 신이에요. 오징어의 형태로 변신하기도 하고 주스를 이용해 병을 낫기도 하죠. 카네와 함께 하와이를 둘러보며 물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카날로아는 안전과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평소에 쉽게 변화하거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일에 뛰어드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이실 거예요. 위험한 일에 동조하거나 무조건 돌진하고 보는 성격은 아니실 것 같아요. 원래 타로카드에서 타워는 안전한 성이라는 곳에서 각성한 이후에 탈출하는 이미지인데, 하와이안 타로카드에서는 보시다시피 번개가 내리치고 있는데도 이 성이 꼼짝을 하지 않죠. 게다가 어두운 밤인데도 핑크색의 큰 외관이 흔들리기는커녕 더욱 굳건해 보여요. 약간의 다른 해석도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도 이렇게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진 굳건한 여러분 자신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선 평소에도 본인의 실력을 갈고 닦고 튼튼하게 토대를 만들어야 하겠죠. 카날로아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랫동안 노력해온 성향의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의 장점을 보자면, 여사제는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신중하고 진지하고 자신의 신념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어요. 이해심이 강하고 타인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내면에 집중하고 절제와 규칙과 전통을 지키는 사람, 평소에 공부 욕심이 있어서 하나를 파고들면 전문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중력이 높으세요. 그런 부분이 장점이신 여러분은 교육자나 상담사, 문서를 다루는 일, 작가 같은 직업도 잘 어울려요. 우리가 평소 힘든 일 있을 때 찾아가고 상담하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으시죠. 카날로의 단점이라면, 보통 이런 분들은 큰 단점이 없는, 또 성공하고 승리하고 합격하고 또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카드이긴 한데, 그래도 단점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성향이라서 무리한 리더십을 부린다거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벌이실 수 있어요. 남을 이끌고 남들보다 위에 있으신 적이 많아서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다 돌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지 못하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카날로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혹여나 있을지도 모르는 성공의 순간에 혼자서만 즐기지 마시고 함께 그 일을 도운 분들을 챙기시고 돌봐주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춰야 하세요. 마음의 여유와 베푸는 아량이 필요하시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카날로의 만화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를 본다면,
어디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하다고 해요. 카날루어는 튼튼하게 토대를 잡아야 그 위에 안정과 치유가 기반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도 연결이 돼요. 남을 속이고 편법을 통해 얻은 부로 재산을 증식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올바르지 않은 신념으로 구축한 타워이기 때문이에요. 4번 카날루어를 뽑으신 여러분, 현재의 생활이나 행동이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인가를 되돌아보세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지, 만약 불안한 토대가 느껴진다면 지금 과감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해요. 변화는 두려운 세상에 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행동이기도 하니까요. 4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 에코타로 채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